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의 큰 관심이죠.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에서 덴마크 회사가 제안한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50층짜리 초고층 타워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일제수탈과 지역의 산업화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국제 설계 공모에 덴마크 어바네이전시의 모두를 위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8만 9천 평 방직 공장 땅에 호텔과 컨벤션 시설로 쓰일 높이 206m, 5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서고 현대백화점 그룹이 제안한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4천 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과 학교도 계획돼 있는데 근현대 역사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보존됩니다. 뒤로 보이는 일신방직의 화력발전소와 보일러실 등 근대산업 유산은 박물관과 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15분 도시를 목표로 도보와 자전거만으로 전체 시설을 연결하고 서구 발산마을 방면 등 두 곳의 공중보행로도 있기로 했습니다. 공업용지가 상업과 주거용지로 변경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해 사업자 이익이 커지는데 광주시는 최대 6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확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40에서 60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공공기여를 많이 받아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거고요. 계획에 따르면 이 신도시는 4년 뒤인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인데 광주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 측과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광주시가 층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옛 방직터 부지가 첫 대상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광주시는 오해라며 경계했습니다. 도심 속 노른자 위로 평가되는 옛 전방 일신방직터 개발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위용을 갖추게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고층 난개발 신도시 조성에 그치는 건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역의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지원금도 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사무소를 광주에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에 특수 페인트를 덧칠해 열을 낮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 광주의 한 스타트업. 이 기업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 10대 나노 기술에 선정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 기업이다 보니 판로 개척과 해외 수출 등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기술을 알리고 검증해 나가고 이제 나중에 판로 확보하는 이런 스텝들을 다 하나하나 거쳐갔어야 돼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광주의 이 벤처 기업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의 창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 C랩의 사회 버전인 C랩 아웃사이드 광주를 운영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지역의 벤처 기업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은 물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1:1 맞춤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단순 지원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향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업 파트너를 육성하는 것이 C랩 아웃사이드 광주의 목표입니다. 첫 사업으로 AI 헬스케어와 로봇 등 광주 스타트업 5곳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로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역 경제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긴밀히 협력해서 논의하고 협력해서 또 새로운 삼성과 광주의 새로운 상생 또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C랩 아웃사이드 프로젝트는 서울과 대구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소쩍새와 같이 보기 힘든 야생동물들이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구조하려 했다가는 전염병에 걸릴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어서 야생동물 구조센터 등에 신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회색기를 쫑긋 세우고 건물 옥상에 앉아 있습니다. 빨간 눈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천연기념물 제324회치로인 큰 소쩍새입니다. 야행성인 큰 소쩍새가 밤사이 먹이 활동을 하다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빗자루로 실고 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됐어. 이제 갑자기 그렇게 오면 깜짝 놀라서 그럼 날아가지도 않고. 도심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은 봄부터 늘기 시작되는데 주로 8월까지 번식 기간 동안에는 어미를 잃고 구조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건물 투명 유리창 등 충돌에 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야생동물도 269건에 달합니다. 주로 새가 구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맹금류일 경우 발견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로 덮어둔다던가 아니면 종이 상자에 따로 이제 넣어서 이제 저희가 올 때까지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사체 발견 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분별한 낚시로 섬 생태계가 파괴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갯바위에 1년 동안 낚시객들을 못 오게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여수 거문도입니다. 어종이 다양하고 해양 생태계가 잘 갖춰져 1년 내내 낚시 인파가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낚시꾼들로 가득할 갯바위는 인적 하나 없이 고요합니다. 거문도 서도 일부 구간에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면서 낚시객 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낚시꾼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합니다. 바위마다 하얗게 산화한 납덩어리가 널려 있고 총탄을 맞은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낚시객들이 갯바위 위에 텐트를 치기 위해 여기저기 나사를 설치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낚싯대 등을 고정하기 위해 납땜한 자국으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입니다. 지난 1년간 수거된 폐납만 272kg, 해양 쓰레기는 800kg이 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북선이나 뭐 따로 간다든지 하면 내리 있으면 주워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국립공원공단은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년간 생태휴식제를 시행했더니 갯바위 오염도가 37% 줄고 해양생물 서식 밀도는 58% 증가하는 생태계 회복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휴식 구간은 출입 통제를 통해 자연 회복을 유도하고 체험 구간은 유어장 등 건전한 해양 레저 활동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갯바위를 출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발전소 등 개발 사업을 앞둔 지역마다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큰 과제인데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 유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이익금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잇따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분기마다 10에서 40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보니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지역 소멸도 막고 균형 발전도 이뤄내고 또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장흥군의 한 마을. 삼산 간척지 190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염도가 높은 간척지의 특성상 벼농사가 어려워 사료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 농지 대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주민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농작물이 됩니까? 안 돼요. 태양광은 설비만 하면 바로 돈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장흥군은 블루에너지 스마트팜 등 기존의 추진 사업과 부지가 중복되고 경관을 훼손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 하지만 인근 15개 마을 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장흥군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에 동의하여
이 소득에 이익 분배를 공유하는데 다 동의하셔가지고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군에서만 결정해주면. 영암군과 완도군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햇빛 연금을 향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법인택시 신차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선진화 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광주시에 재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에서 보도를 말아달라며 MBC 취재진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법인택시 조합장의 모습 등을 보면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 광주시는 추가 조사를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감사위원 문책과 함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